스위스 비행기표만 사면 될 줄 알았는데, 와, 여기서 막힐 줄 몰랐죠. 바로 스위스 교통패스입니다. 일단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줄여서 스위스 패스라고 부릅니다. 스위스 패스란 한마디로 일정 기간 동안 스위스에 있는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통의 중심이 지하철, 버스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하지만 스위스에는 대부분 국토의 6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도를 뚫다 보니까 기차가 교통의 중심입니다. 취리 공항에서 인터라켄 동역까지 갈 때 소요 시간은 무려 2시간밖에 걸리진 않아요. 하지만 금액이 우리나라 환율로 12만 7천 원 가까이 합니다. 그럼 이게 왕복으로 치면 거의 25만 원이 넘는 돈이거든요. 스위스패스를 한 번에 딱 크게 결제하고 나면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일일이 결제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표만 몇 시에 출발하는지만 알고 출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패스에는 연속 패스와 또 플렉스 패스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속 패스의 경우는 3일, 4일, 6일, 8일, 15일 동안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패스고요. 플렉스 패스 같은 경우는 한 달 내에 원하는 날짜만 선택을 해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패스입니다. 각각 1등석, 2등석으로 나뉩니다. 1등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3열 배열이고요. 2등석의 경우는 4열 배열입니다. 이제 스위스 사람들도 2등석을 많이 쓰다 보니까 1등석이 상대적으로 약간 널널한 편입니다. 이 스위스 패스가 있으면 대부분의 열차가 무료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무료가 아닌 열차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융프라우 철도 그리고 마테오른을 보러 갈 때 이제 자주 가는 고르너그라트라는 기차가 있습니다. 추가 요금을 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스위스에는 기차 종류가 딱 두 가지로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먼저 첫 번째로는 SBB 국영철도 기차입니다. 취리, 루체른, 인터라켄 이렇게 각각 가는 기차는 이제 SBB 국영기차로 이용이 되고요. 반면에 이렇게 산악 열차 같은 경우는 민영화 기업이어서 이제 개인 철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일단 너무 험한 산악 지형이라서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이제 붙는다는 거를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박물관이 무료예요. 스위스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을 보러 왔지만 막 비가 내립니다. 그럴 때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박물관에 가면 됩니다. 이런 날씨와 같은 단점을 바로 박물관 패스로 이제 상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좋은 박물관이 많아요. 1등석의 경우는 기차 밖에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등석의 경우는 기차 밖에 2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빈자리에 그냥 앉아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검사는 어떻게 하냐? 불시에 이렇게 검표원들이 와요. 샀던 이 스위스 패스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QR코드가 있거든요. 이걸 내밀면 이제 검표원이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여권도 보여달라고 해요. 그래서 여권과 내 이름이 같은지를 꼭 대조해 보기도 합니다. 다만 플렉스 패스를 구매한 경우에는 www.activateyourpass.com에 들어가셔서 그날 사용하는 날짜를 활성화 시켜주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파노라마 열차 기차는 따로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 예약 같은 경우는 좌석 예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게 또 시기별로 다릅니다. 반드시 타고 싶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좌석 예약을 하는 거는 추천드려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의 가장 큰 장점 바로 리기산 슈탄저호른이 무료입니다. 저는 이 두 산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리기산 같은 경우는 유람선을 타고 또 산악열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풍경에서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 구간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트래블 패스가 있다면 반드시 리기산은 여정표에 꼭 넣어주셔야 해요. 그러면 스위스 패스는 누구한테 추천하냐? 첫 번째로 여행 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은 너무 촉박해요. 그런 분들께 스위스 패스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시간이 너무 아까운 상태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스위스 패스를 한번 사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해진 계획 없이 또 날씨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께, 유동적으로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최대한 많은 곳을 나는 정말 이 스위스 패스를 뽑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행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스위스 패스 가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일수가 보이죠? 3일, 4일, 6일, 8일, 15일. 일수가 늘어날 때마다 가격도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인의 기준은 만 25세 이상이고요. 유스의 경우 나 유스에 해당하는가 하고 보시면 여기에서 만 16세에서 만 24세까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일반 패스보다 30%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꿀이죠, 이거는. 그리고 아동의 경우는 만 6세에서 만 16세까지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한다 할 경우에는 이 금액이 모두 무료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스위스 패밀리 카드가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조부모님, 혈연관계 있는 분이 같이 올 경우에는 따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안타깝게도 노인을 위한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쭉 보시면 됩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에서 장점이 박물관이 포함된 거잖아요. 이 박물관을 보면 500개 이상의 박물관을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스위스 내에 박물관이 500개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또 포함되지 않은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요금을 내거나 아니면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유효 지역이 어떻게 되냐입니다. 그래서 이 개요 지도로 이동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고요. 영어로 돼서 조금 눈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빨간색 실선은 철도고요. 노란색은 바로 버스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 실선은 곤돌라고요. 그리고 파란색 실선은 바로 유람선입니다. 여기서 보면 Line with Reduction 해서 이 빨간색 점선 같은 경우는 이제 50% 할인, 여기도 50% 할인 이렇게 쭉 1번, 동그라미 1번에서 25% 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린델발트 이쪽 구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갈 때 동신항공 쿠폰이란 게 있어요. 그 쿠폰을 같이 결합해서 가면 훨씬 저렴하니까 그것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취리공항에서 루체른 갈 때 이 빨간색 선이 보이죠? 이제 다 무료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라켄 동역에서 자주 가는 체르마트까지도 보시면 실선이 되어 있죠. 여기도 무료인데요. 그래서 스위스 패스 소지자는 고르너 그라트를 갈 때 50% 할인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참고해서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루체른에서 유람선 파란색 실선, 그 다음에 인터라켄에서 자주 타시는 이 유람선 파란색 실선, 이것도 다 스위스 패스로 무료라는 뜻입니다. 이제 티켓 사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위스 철도 패스 공식 사이트입니다. 이제 티켓 구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시작일은 이제 2025년 3월도 있고 4월 이렇게 나오죠. 내가 가는 날짜를 대충 9월 17일로 한번 해볼게요. 9월 17일로 예를 들어서 지정한 다음에 여기에서 약 8일 동안 올 예정이다. 이제 성인 만 25세 이상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만 16세에서 24세까지는 이 코너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 아동이 최대 4명까지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명을 추가해도 돈이 전혀 추가가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위스 여행은 아무래도 자녀와 함께 오는 게 또 경제적으로 이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녀와 함께 단 둘이서 여행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먼저 해볼게요. 한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본인은 해당 여행자들이 스위스의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즉 스위스에 살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스위스에 살지 않으시면 이거를 클릭하시고요. 장바구니에 추가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장바구니 추가를 했죠. 여기서 결제 진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 전에 반드시 출발일 9월 17일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결제 진행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호칭을 한번 성인 여성으로 해보고 제 이름인 에나 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해보시고요. 이메일 주소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자동으로 여기 뜨죠? 이제 거주 국가 대한민국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생년월일 4월 2일 이런 식으로 딱 선택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해봤습니다. 자녀의 이름 다솜, 킴으로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쓰면 나오죠. 클릭해 주시고요. 이게 다 맞다면 계속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이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년월일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패밀리 카드 무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플렉스 옵션 티켓이라고 나옵니다. 15프랑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요. 여기 빨간색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한마디로 유효기간 1일 전까지 추가 비용 없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 여행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전날만 취소를 해도 추가 비용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의 기준은 모두 스위스 시간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비자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 이용 약관 취소 정책에 동의합니다. 그럼 또 궁금해요. 취소 정책이 뭔지 다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걸 동의한다 하면 지금 구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에 쓰여 있는 영문 이름, 그 다음에 성을 써주시고 결제하기를 클릭하면 표가 옵니다. 이메일로 표가 오는데요. 임의로 어떻게 생겼는지 표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15일짜리 스위스 트래블 패스였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게시 날짜입니다. 이때는 1월 16일부터 게시한 거고요. 1월 31일까지 종료가 된 15일짜리 패스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름이 나오고요. 생년월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몇 등석인지 이렇게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입니다. 여기가 이제 직원이 항상 검사하는 바코드거든요. 이거를 보여주시면 되시고요. 영상 잘 보셨나요? 이제 앞으로 세이버 데이 패스, 반액 패스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함께 눌러주세요.